안녕하세요, 닥터 바니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보통 11월에 수술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6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수술을 망하신 분들은 내가 뭔가 잘못되었나 보다 불길한 직감이 오실 때입니다. 보통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를 않죠. 그 예감이 어떤 부분에서 오는 건지 확실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흔히 생각하는 소세지눈. 첫 수술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붓기가 안 빠진다. 그건 붓기가 아니라 소세지라고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 쌍꺼풀이라는 거는 눈꺼풀에 하는 수술인데, 우리가 보이는 피부 앞면 그리고 눈에 접촉하는 피부 뒷면 그 사이에 있는 단단한 조직인 건판이라고 불리우는 이 세 가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쌍꺼풀 수술이라는 거는 결국 이 세 가지 조직이 떨어지지 않고 착 달라붙게 하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세지는 왜 생기냐? 이 피부가 여기에 이렇게 딱 밀착되고 평평하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게 고정을 조금 낮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앞에 피부가 울게 되면은 소세지 쌍꺼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정 자체를 너무 높은 부분에 했다 하면은 여기까지는 이 단단한 건판이라고 하는 조직이 딱 지탱을 해주는데, 그 위부터는 이런 단단한 조직이 없고 그냥 여러 가지 부드러운 조직들로 있겠죠. 그럼 이 건판 한참 위에 고정하면은 이 사이에 지탱하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고정한 부분이 쭉 건판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앞부분으로 볼록해지겠죠. 요것 또한 소세지 쌍꺼풀이 생기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원인들에 따라서 소세지 쌍꺼풀을 개선하는 방법이 달라질 텐데, 고정을 낮게 해서 피부가 몰려있는 부분은 이 고정을 풀고 조금 더 위로 당겨서 고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재수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꾸로 너무 높게 쌍꺼풀을 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절개를 통해서 피부를 어느 정도 절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절개 쌍꺼풀을 했거나 아니면 비절개 방식으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절제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절제를 하고 고정점을 조금 더 낮춰서 수술을 하면 매우 쉽게 교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에는 문제가 없으나 절개 흉터가 너무 많이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이 있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선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절개 흉터가 어느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피부 여분이 좀 있고 절개 흉터가 상대적으로 윗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이 부분을 절제를 하고 새로 쌍꺼풀 라인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여분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은 이 흉터가 눈꺼풀 매우 아랫부분에 위치한 분들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양쪽 쌍꺼풀이 비대칭인 경우, 만약에 진짜 태생적으로 양쪽에 피부 처짐이나 눈 뜨는 크기가 비대칭인 경우에는 각각의 디자인을 해서 이게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확인을 하고 수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으나, 제 경험에 따르면은 그런 케이스는 아주 일부분이고 미세하게 양쪽 쌍꺼풀의 디자인 자체가 차이 나거나, 혹은 디자인은 똑같지만 양쪽이 조금 다르게 풀려서 라인이 비대칭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양쪽의 쌍꺼풀을 새로 잡음으로써 해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죠. 쌍꺼풀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보니 사라져 있더라. 이런 경우는 아마 대부분은 첫 번째부터 절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비절개, 자임착 쌍꺼풀을 했다가 풀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제는 운명을 받아들이시고 절개로 쌍꺼풀을 다시 하는 법을 강하게 추천드릴게요. 태초에 분명히 인아웃을 목표로 수술을 했는데 나와보니 인라인이 되었다 하는 경우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아웃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쌍꺼풀의 앞모양 디자인을 최대한 앞으로 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몽고주름을 확실하게 트임으로 잡아줘야 합니다. 따라서 인아웃을 목표로 했는데 인라인이 되었다. 그거는 앞라인을 낮게 고정을 했든가 트임을 안 했거나 충분히 되지 않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원인 분석을 확실히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재교정을 하는 방법을 권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재수술은 절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혹 비절개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라인을 조금 낮게 했는데 살짝만 더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피부가 얇고 그리고 고정점이 조금 낮다는 전제하에
비절개로도 충분히 높일 수 있겠습니다. 라인이 풀리지는 않았으나 살짝 라인이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도 비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겠죠. 수술 후 최소 6개월 이상 지나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모양은 문제 없는데 단순히 풀렸다 뭐 이런 경우에는 그 자리 그대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수술이 가는 경우가 드물게 있기도 합니다. 한쪽은 옛날에 했는데 한쪽은 새로 한다면은 그동안의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고정이 느슨해지는 그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수술은 양쪽 다 하는 경우가 9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재수술을 생각하게 되는 이유의 대부분은 결국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인데, 이 의사가 추구하는 미의 관점과 본인이 생각하는 미의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다시 병원을 찾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이 의사분이 생각하는 방향과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맞다는 점을 확인하고 새로 병원을 구하시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재수술이 어려운지를 말씀드려야겠죠. 피부의 여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사람, 흉터가 굉장히 넓고 깊고 아래쪽에 위치한 사람, 수술을 굉장히 여러 번 받은 사람, 이런 경우는 재수술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점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는 게 거꾸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니. 오늘은 쌍꺼풀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는 닥터 판니였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